자, 소리 들리세요? 태영아, 홍홍홍. 이게 배터리가 지금 까리까리하니까. 아이고. 으이씨.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태용아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 잘 들립니까? 들리면 여기 메시지 오케이. 자, 혹시나 그거 방송하다가 이거 인터넷 상태 때문에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면은 저기 그게 자기 이름? 김세훈 여기 있어요. 김세훈. 그다음에 여기 양규도 있고요. 양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였지? 예, 이한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상태 이상하면 얘들한테 연락해도 되는데 연락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네, 받을 수 있어요. 연락처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 카톡. 네, 인스타. 인스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학원에 전화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그러진 않을 건데 혹여나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자, 보자. 그래서 오늘 어디 해볼 거냐? 저번 시간에 루이스 구조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서 루이스 구조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남으면은 그 다음 교재가 뭐 이렇게 상태 변화 있더라고요. 뭐 증기압 나오고 하는 거. 그것도 이번 시험 보니 맞죠? 네. 그것도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학교 수업 교재. 학교 수업 교재에 저번 시간에 TBP하고 혼성오비탈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 얘기 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급을 해볼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SP 혼성, SP2 혼성, SP3 혼성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거 했고. 자, 그 다음 어디 한번 보냐면 교재 55페이지. 교재 55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55페이지. 네. 55페이지 찾았죠? 그 5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태용이는 어디냐면 학교 수업 교재. 학교 수업 교재에 교재 요거. 내가 요거 얘기할 거거든요. 요거. 이 학교 수업 교재에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요거. 자, 요 얘기 해볼게요. 자, 뭐냐? 그 저번 시간에 뭐 SP, SP2, SP3 혼성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출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혼성 오비탈과 관련된 에너지 크기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산술 평균만 할 수 있는 문제, 알겠죠? 자, 뭔 말이냐? 혹시 뭐 빨간 펜이 없어? 빨간 거? 잠깐만요. 큰일 났네요. 저 복사기 저래가지고. 자, 그 혼성 오비탈 의 에너지 관계. 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에너지 관계를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SP 혼성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sp 운성은 s 오비탈 몇 개하고 p 오비탈 몇 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에너지 축이 있고, 자, 중심 원자가 만약에 뭐 탄소다. 탄소가 최가 오비탈이 s이거나 p인 대표적인 원소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2s 오비탈, 그 다음에 2p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돼요? 2s에 2개, 2p에 하나씩. 맞나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때 뭐 편의상 sp 운성을 하는 그 축을 보통 지축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이걸 pz, 그다음에 py, px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혼성화는 누구하고 누구를 재료로 삼는 거예요? sp 운성은 여기에 있는 ES하고 EPZ 얘를 혼성화의 재료로 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혼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ES 오비탈하고 EPZ 두 개의 원자 오비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도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기억하라고 했던 거 넘버 오브 재료, 그 다음에 넘버 오브 개수, 이 두 개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를 혼성 오비탈 한다. 그러면 짠 해서 H1, H2에 혼성화도 두 개. 요거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 녀석의 뭐 기하구조가 어떻고 결합각이 어떻고 그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됐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혼성화는 Z오비탈만 참여했으니까 PX하고 PY는 변함없이 그대로 그렸고요. 이때 명심할 건 뭐냐면 요 보조선이 원래 EP오비탈 보조선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ES오비탈의 보조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꼭 기억할 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1. 왜 1대1이냐면 고에너지인 거하고 저에너지인 거하고 하나씩 섞었기 때문에 그 둘의 에너지가 평균적인 것에 대해서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뭐 편의상 여기서의 에너지 관계, 여기서의 에너지 관계를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0kJ몰이었다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500kJ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뭐가 돼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의 평균인 30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 숫자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숫자는 제시하겠죠. 원자나 분자 구조에 따라서 오비탈 에너지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를 하면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의 평균을 딱 해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마이너스 300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sp2 혼성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sp2 혼성은 역시나 탄소를 예로 들었을 때 ES 오비탈, EPX, EPY, EPZ 라고 했을 때 혼성화의 재료를 몇 개를 삼는 거예요? sp2는 재료를 3개를 선택하는 거죠. s 오비탈 몇 개? 1개, p 오비탈 2개. 그래서 혼성화의 재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타나는 혼성화의 최종적인 결과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H1, H2, H3가 맹글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 맞나요? 그리고 PZ는 혼성하지 않았죠. 그대로 원래 에너지 준위를 유지할 거고요. 그럼 H1, 2, 3는 누구를 섞은 거예요? 얘를 섞은 거죠? 그럼 얘 섞은 이때 에너지 준위는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대 2.
알겠죠? 왜냐면 안정한 거 하나에 불안한 거 두 개 섞었으니까 얘네들을 산술 평균하면 1대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00의 혼성 오비탈 에너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sp3는 안 해봐도 되겠죠? 네. sp3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분리되어 에너지가 나타날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 학교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55페이지 오면 거기 구체적인 값이 나오죠? sp3 혼성 오비털에 대한 에너지 보시면 거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나오죠? 1대 3으로 갈라지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공유 이거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상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자 이제 다 됐죠? 지금 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볼 건 뭐냐면 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탄소 C2H6, C2H4, C2H2에서 탄소 결합과 탄소 수소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았어요? 뭐 결합 길이, 결합 세기에 대한 컨셉이 나오죠. 네. 찾았죠?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 쓰겠습니다. 해준다요? 해준다. 네. sim성. 자, 그러면 S킬리터와 결합 TV의 관계.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S캐릭터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S 기억. S 뭐 속성, 뭐 S 성격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S S 프로퍼티. 아, 프로퍼티, 프로퍼티. 프로퍼티.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혼성 오비탈에 포함된 S 오비탈의 기여도 요걸 S 캐릭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p2 혼성 같은 경우는 S 캐릭터를 몇 %라고 얘기해요? sp2 혼성 오비탈에서 S 캐릭터 얼마예요? 바로 33%고요. sp3는요? 25%, SP 혼성은 50%라고 얘기했던 그게 바로 S 캐릭터라고요. 그러면 이 S 캐릭터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S 캐릭터가 클수록 어떤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 혼성 오비탈의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S 캐릭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침투 효과에 의해서 S 오비탈 전자는 핵에서 멀어져요? 핵에 더 가까워져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는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는 효과죠? 네. 그러면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는 만큼 결합 길이는 멀어지겠어요? 결합 길이가 짧아지겠어요?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 팔을 잡고 당기면 팔만 늘어나요? 루피도 아니고? 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 팔 잡고 당기면 팔이 나한테 오겠지만 팔에 달려있는 몸도 딸려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화학결합을 했어. 화학결합을 하는데
이쪽 혼성 오비탈의 S 캐릭터가 커. 그러면 이 중심 원자는 큰 S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결합 전자를 내 몸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전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 이 전자에 묶여 있는 너머의 상대 원자핵도 있겠지. 얘도 딸려온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전자를 끌어들였을 뿐인데 이 전자는 그 다음 핵하고 점점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핵도 같이 끌려오겠지. 그러면 나하고 다른 핵하고의 거리가 짧아지겠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 길이가 짧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 캐릭터가 커지면 결합 길이도 짧아지고,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결합력이 커진다. 아시겠죠? 오늘을 구급 교육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가 뭐뭐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탄소하고 슈슈 자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에테인. 자, 이 에테인에 대해서 거기 결합 길이가 길이가 다 측정이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154 피코미터. 그 다음에 탄소 수소는 109.3이라고 돼 있어요. 0.3.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탄소 이중 결합 길이가 있어요. 자, 얘는 분자식이 C2H4잖아요.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에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틸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식 이름이고 그 체계명이라고 하는 공식 이름이고 얘는 이제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다이틸렌이라고 해요. 이거 산업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건데 관습적으로 이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소 이중결합 길이가 134 피코미터. 고요 여기 결합 길이가 108.7 피코미터죠. 좋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자, 이거 보이시죠? 얘 이름은 이름은 에타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우는 이름은 아세틸렌입니다. 역시나 공식 이름이고요. 관습 이름입니다. 뭐 잠깐 문법 얘기를 하면 ANE는 단일결합이라는 뜻이고요. ENE는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고 YNE는 삼중결합을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리고 FT의 뜻은 뭐예요? FT의 뜻은 탄소가 2개.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 탄소 2개가 단일결합이에요. 탄소 2개가 이중결합이에요. 탄소 2개가 삼중결합이에요. 라는 말 뜻입니다. 자, 이때도 결합 길이가 측정되어 있는데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삼중결합은 120피코미터, 그리고 이때의 단일결합은 뭐라고 되어 있어? 106피코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네? 좋아. 태용아 지금까지 안 끊기고 잘 들렸어요? 잘 들려요? 잘 보여요?
괜찮았어요? 오, 좋아. 이게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한 3, 4초 시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안 끊기고 잘 치냐.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혹시 상태 이상하면 뭐 이상한 메시지가 막 뜰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래.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친절해요, 다들? 아, 요즘이야.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평소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친절하다고 해요? 얘욕 많이 해요. 아니 저 이거 안 해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요? 숫자를 어떻게 했을 때 의미가 생기겠어요? 상대적으로 대소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생기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일결합만으로 연결되면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sp3죠. 이중결합은요? sp2고요. 삼중결합은 sp 혼성이 되겠어요. 그러면 s캐릭터가 몇 퍼센트? 50%죠. s캐릭터가 몇 퍼센트? 33%겠죠. 여기서는 25%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s캐릭터가 클수록 숄터라고 했죠? 네. 짧은 건 그냥 강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볼까요? 탄소 단일결합인데 154, 134, 120이죠.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진다고요. 뭐 때문에? S 캐릭터가 증가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일결합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됐다라고 해서 결합기도 줄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혼성오리탈의 S 캐릭터를 얘기하잖아요. 그 S 캐릭터를 가지고 S 캐릭터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소 간 결합이 줄어든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 결합도 마찬가지냐면 탄소수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109, 108, 106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뭔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quiz 결합 길이를 예상하시고 결합 길이를 예상하시고 보로보로보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저런 애도 가능할까요? 저런 애도 아니면 절대 안 될까요? 자, 저런 애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되죠? 네. 그럼 이럴 때 여기서 결합끼리 예를 들면 여기를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하세요. 범위를 대충 추정하세요. 범위를 대충. 자, 활용할 건 뭐? S 캐릭터, 그죠? 대충 추정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실험 데이터가 실제로 남아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그죠? 까먹어가지고 내가 데이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데이터들로부터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답은 여기에 있는 A 있죠, A. 네. A는 120. 120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120보다는 커요. 근데 누구보다는 짧아요? 134보다는 짧아요. 그리고 B는 108에 가까워요. 이해하셨어요? 자,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S
S 캐릭터예요. S 캐릭터. 자, 말단에 있는 이 녀석은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3이잖아요. 네. 왜냐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니까요. 입체수가 3이면 무슨 호송 오비탈? SP2고요. S 캐릭터가 33%죠. 그럼 얘도 S 캐릭터가 33%죠? 그런데 이때 얘 입체수가 얼마죠? 2입니다. 두 방향이니까요. 입체수가 2니까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SP 혼성이죠? 그럼 S 캐릭터 얼마?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결합은 그냥 이중 결합이 아니고요. SP와 SP2의 이중 결합이에요. 즉 S 캐릭터 50% 33%의 이중 결합인 거죠. 근데 여기는 50, 50의 결합이죠. 33, 33의 결합이죠. 그러면 이 결합력은 요놈과 요놈의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짧아지고 얘보다는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결합 길이가 120과 130 사이쯤 어딘가 있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실제 실험 데이터 그런데 내가 좀 까먹어가지고 써주진 못하는데 하여튼 분명 저래야 그죠? 그리고 이 결합 길이는 이 결합 길이는 잘 봐요. 결합 길이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33%에 붙어 있는 거죠. 네. 누구랑 가장 유사하다? 그냥 33에 붙어 있는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데이터 찾으면 진짜 물론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죠. 뭐 같은 분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값을 가져요. 알겠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S 캐릭터에 대한 결합 길이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알겠죠? 이게 나왔거든요. 뭐로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네. 이야. 자, 크비지 알린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탄소 3개, 수소 4개. 그려라.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뭘 그리려는 얘기 있겠습니까? VS EPR을 적용한 입체 구조를 그리려는 얘기겠죠. 루이스 구조를 넘어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진 탄소 4개, 수소 3개, 수소 4개, 이거 3개, 4개, 요거 입체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방금 양규가 이제 어떤 손으로 시그널을 보냈죠. 그렇게 생겼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양규는 그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아직 양규가 공부를 많이 하나요? 아주 그냥 공부를 아주 잘해요. 아, 그럼. 많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잘해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안정환 선수 알아요?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 네. 안정환 선수가 언제 활약했어요? 안정환 선수 가장 빛났던 때가 2000. 2002년 월드컵이죠. 혹시 2002년 월드컵 그 정경기 다 봤어요? 한국팀 정경기? 꼭 보세요. 2002년 월드컵, 2002년 한국팀 경기는요. 아마 축구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2002년 때 축구 경기는요. 그때 어디가 우승했지? 독일 우승하긴 했는데 독일 브라질보다 한국팀이 훨씬 더 경기가 재밌어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팀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의 감독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게도 ESPN이 뭐야? ESPN이 뭐야? 미국 스포츠 케이블이에요. 미국 스포츠 케이블. 그래서 ESPN이 뽑은 2002년 최고의 팀. 그럼 ESPN이니까 축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다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2년에 뽑은 최고의 스포츠 팀으로 그때 한국 국가대표팀이 뽑혔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상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많잖아요. 있으니까 2002년 경기는 꼭 보세요. 축구를 싫어해도 정말 재밌어요. 그때 가장 빛을 발했던 선수가 바로 안정환 선수죠. 그때 안정환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음바페랑 비슷해요. 진짜예요. 정말 잘해요. 아마 안정환 선수가 유럽에서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 탑티어 선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 볼 다루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사실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안정환 선수가 어디서 뛰었어요 사실은? 안정환 선수가 어디서 뛰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뛰었어요. 이탈리아. 왜 이탈리아에서 뛰었냐면 그때 당시 전 세계 최고 리그가 이탈리아 리그여서 그래요. 1990년도 말 2000년 초반까지는 프리미어 리그도 아니고 라리가도 아니고 세리에A가 전 세계 최고였었어요. 지금은 세리에A가 조금 아니죠. 조금 아니지만 그때 세리에A가 최고여서 안정환 선수가 세리에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세리에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갔었어요. 근데 안정환 선수가 어디서 골 넣었죠? 이탈리아전에서 골 넣어가지고 이탈리아가 탈락했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은 축구에 너무너무 진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세리에A에 있을 때 페루자 팀이 안정환랑 계약 해지를 했어요. 계약 해지. 진짜로 잘 뛰고 있는 선수를 이탈리아를 탈락시켰다고 이제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랑 해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골키퍼 넣어서 이탈리아가 떨어졌거든요. 우리 이탈리아 사람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국민 정서가. 그리고 잘 뛰고 있는 선수를 계약 해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유럽에서 뛸 자리가 애매해져가지고 왜냐면 그게 계약이라는 게 시즌 끝나고 계약 시즌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냥 세리 페루자에서 걔네들이 안정환 선수한테 위약금 물고 계약 해지했어요. 진짜로 정말 이상한 진짜 비즈니스 측면으로 말도 안 되는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붕 떠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정환 선수 생각하면 그냥 뭐 안정환 선수 뭐 그때 잘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전 세계적 월클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였어요? 이걸 가장 잘 아는 게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때 정환이 정말 잘했지. 정말 잘했어. 그런데 선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정환이는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환이 천재라니까 하는데 옆에 안정환 선수가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뭐라 그럴게요? 너네들 안 보는 데서 했어. 야, 양규. 안정환 선수 인터뷰에 보면 나와요. 토크쇼, 축구 선수들끼리 토크쇼 하는 거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야 니들이 안 보는 데서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데 막 근데 무슨 말 알죠? 야구가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anyway, 자 그렸어요? 자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데 이래요. 띠디디디디디디. 자 지축을 넣고 탄소가 우선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알겠죠? 왜냐면 중심탄소가 sp 혼성의 입체수가 2니까 여기가 180도인 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가 어떤 방향으로 붙어있느냐? 요래 될 때 얘는 요래 붙어있습니다. 요래 붙어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평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를 토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평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 평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생겨본 게 바로 알린의 구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평면하고 파란색 평면이 수직해요. 그래서 아주 기하학적으로 독특하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얘 혼성 오비탈 뭐? SP2 SP2 이 혼성 오비탈 뭐? SP2 이 혼성 오비탈 뭐? SP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뭔 말이냐면 요게 Z축이면 앞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게 이제 X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평면은 YZ 평면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이 평면은 뭐겠어요? 얘는 ZX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요거까지 그려라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ZX 평면으로 sp2 혼성을 하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혼성하지 않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CY. 바로 ZX가 아닌 Y 오비탈이 혼성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럼 이 녀석의 Y 오비탈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죠? 그 다음,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YZ 평면이니까 혼성하지 않은 오비탈은 빠져있는 X 오비탈이 되겠죠? 네. 그럼 그 X는 YZ에 수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최대한 예쁘장하게 그리면 이렇게 PX 오비탈이 나와 있겠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나와 있는 오비탈이 PX 오비탈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은 SP 혼성이죠. SP 혼성을 Z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 나와요? PX하고 PY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의 PX가 이 녀석의 PY가 요렇게 남아 있을 거고 이 녀석의 PX가 이렇게 남아 있을 거라고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이 중심탄소의 PX와 PY끼리도 서로 수직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나타나는 이중결합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중심 원자의 PY와 오른쪽 탄소 PY 사이의 파이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N은 중심 원자의 PX와 왼쪽 원자의 PX가 파이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탄소에 남아있는 원자 오비탈이 PX, PY가 남아있고 PY 따로 파이결합이 되고 PX, Y가 따로 파이결합이 되려면 이 두 평면 구조가 수직이 돼야 된다. 절대로 이 두 평면이 한 평면에 있어서는 중심 탄소가 이중결합 두 번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알린의 구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가 하나 있냐면 57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7페이지 57페이지 하십니까? 자, 57페이지에 CH4H2NH3의 결합 혼성 오비탈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이거 뭐냐? 자, 지울게요. 네. 준다. 지울게요. 다 썼죠? 네. 이안이 세훈.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전 좋아한다고? 아니, 지지자라고? 좋아한다고? 중립. 중립.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준다. 지우자. 그 다음 그 뭐냐면
결합 각으로 혼성 오비탈이 결정됩니다. 결합각으로 혼성 오비탈이 결정된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자 구조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M이고 말단 원자가 N인데 이 사이의 결합각이 시타라고 하죠. 시타라고 봅시다. 저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럴 때 저 각도를 토대로 S 캐릭터를 계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두 번째 이 그러면 중심 원자 M, E, S 오비탈과 P를 이용하여 혼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PX와 PY로 서로 간 각도가 시타. 자, 여기서의 시타는 그야말로 요 분자의 결합각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X와 PY로 서로 간 각도가 시타인 새로운 두 개의 P 오비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X축 하나 정하고 Y축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크기가 1인 원을 하나 정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크기가 1이면 크기가 1인 X축 벡터 이게 PX를 뜻하는 벡터라고 했죠. 그리고 크기가 1인 Y축을 향하는 벡터가 PY 벡터라고 했어요. 이럴 때 각도가 몇 도라고요? 시타라고 하면 이 시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를 P1 나머지 하나를 P2라고 했을 때 편의상 한 각도를 2분의 시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2분의 시타가 될 때 요거하고 요거의 각도가 시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P1 벡터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P1 벡터의 좌표는 크기가 하나가 1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코사인 2분의 시타 콤마 사인 2분의 시타겠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P2 벡터 크기는 코사인 2분의 시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시타겠죠?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P1 벡터는 뭐 벡터는 뭐냐? 벡터 뭐 빼고 P1 벡터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바로 X축에 있는 PX 오비탈에다가 코사인 2분의 시타를 곱하는 얘기고 Y축 PY 벡터에다가 사인 2분의 시타를 곱하는 얘기죠? 맞나요? 맞나요? 네. 그 다음 P2 벡터는 PX 오비탈에 코사인 2분의 시타를 곱하고 PY 오비탈에게는 마이너스 사인 2시타를 곱하는 얘기죠. 이때 여기서 겹친 적분을 해봅니다.
되겠다. 자, 겹친 적분 원래 그 표현은 overlap integral입니다. 자, 정의는 나와 있는 두 오비탈을 곱해서 3차원 중적분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px, px 곱해지면 뭐 되죠? px, px 곱해지면 1이죠. 네. px 제곱되면서 적분하면 1 된다고 했었죠. 그걸 무슨 화? 정규화라고 했죠. 이건 정규화가 될 테니까 곱하면 1 됐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곱해져서 남겠네요. 그 다음 px, py 곱해서 적분하면 무조건 0이라고 했죠. px, py 곱해주면 무조건 0이라고 했죠. 근데 마찬가지 py, py가 제곱이 되면 정규화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상수가 뭐가 남느냐? 요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시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어머? 그러면 우리는 수학 시간에 뭘 배웠느냐? 코사인 시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S와 P를 이용한 혼성파. 지금 결합선 두 개만 설명하면 되니까 혼성오비탈 H1, H2 요것만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H1은 S하고 P를 생각하는 거니까 S오비탈의 기여도 A, P오비탈의 기여도 B, S오비탈의 기여도 A, P오비탈의 기여도 B.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방향성이니까 1번, 2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때 정규화 뭐가 필요하죠? 정규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겹침 적분 할 거예요. 뭐? 인티그럴 H1, H2 d타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혼성오비탈하고 이 혼성오비탈은 겹침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혼성오비탈끼리 겹침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무조건 0. 이라는 게 바로 혼성오비탈 이론의 핵심입니다. 왜죠? 왜 혼성오비탈은 겹침 적분이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혼성오비탈이 포함된 이론을 무슨 이론이라고 했어요?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고 했죠.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뭐를 설명하는 이론이냐면 로컬 라이즈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로컬라이즈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편제화. 편제화라는 게 그 전자가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 전자가 거기에만 콕 있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만 콕 있는 걸 편제화라고 하잖아.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 전자와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서로 자리 바꾼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가 밸런스 본드 티오리예요. 즉 여기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사실 뭘 위배하죠?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죠.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너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너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겹쳐지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즉 혼성오비탈끼리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저걸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혼성오비탈끼리는 무조건 겹침적분이 0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거의 물리적 의미가 이론적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따 요거 두 개 곱해볼까요? 자, 뭐만 남는지 봅시다. 자,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S오비탈도 정규화가 됐을 테니까 A 제곱만 남겠죠. 그 다음 S하고 P는 또 무조건 겹침적분이 없다고 했죠. P하고 S도 마찬가지죠. 남는 게 P1, P2인데 B제곱 남기시고 이건 상수 곱해진 거니까
P1, P2를 겹친 적분했더니 뭐가 나와요? 코사인 시타가 나오네요. 네. 그만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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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정규화식이 있죠? 겹친 적분식이 있죠? 이거는 0이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a제곱 빼기 2제곱. 네. 됐죠? 네. 됐습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산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a제곱을 뭐라고 하죠? 이게 S 캐릭터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네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아,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렇게 굳이 또 표현하자면 해보면 또 뭐 이렇게 돼요. 뭐가 나오냐면 b제곱 빼기 1의 b제곱이 돼요. 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b제곱을 뭐라고 정의한다? 이게 b캐릭터예요. 그래서 S 캐릭터하고 P 캐릭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 책에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가 뭘 결정한다? 뭐가 뭘 결정한다? 결합각이 S 캐릭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봐봐. 얘들 좀 잘 봐. 그러면 결합 각이 120도야.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원성이라고 하지? SP2 원성이라고 하잖아. 이건 성립하는데 거꾸로는 성립할까?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각도가 있어야 S 캐릭터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S 캐릭터에 맞는 혼소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소고비탈理論은 이미 그 자체가 불확정성 원리 유예이기 때문에 좋은 설명 방법이 아닐 뿐더러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도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어떤 분자의 성격을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설명이겠어요? 나쁜 설명이겠어요? 나쁜 설명이에요. 뭐가 낫죠?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적 성격으로 설명하는 게 좋지. 이 분자가 sp2 혼성이니까 이래야 돼. 그건 아주 안 좋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교수들이나 교사들이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분자의 물리적 성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안 좋은 설명이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이렇게 S 캐릭터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분자 구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서 관심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오세요. 10분. 10분.